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주로 제가 상담하고 있는 분야는 일에 관련된 분야, 돈에 관련된 분야, 성과에 관련된 분야를 상담해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일의 방법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잘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도와드리기 참 어렵죠. 왜? 환경의 부분은 통제가 불가능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마음은 열정 같은데 마음의 열정은 높은데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거죠.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다기보다는 남편이 꼼짝하지 않아요. 꼼짝하지 않는 남편을 안고 끌어안고 앞으로. 예, 김영환 교수가 부부 관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 환경 중 하나인 부부의 관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와 다른 꼼짝하지 않는 그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끌어안고 앞으로 갈 것인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안고 가셔야 되는 게 옳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린 다른 사람이었어 라는 것은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 사건이 벌어졌죠. 예, 어떤 사건일까요? 네, 눈에 뭐가 낀 겁니다. 근데 그 끼었던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을 다 뺏겨서, 네, 배는 게 없어서 결국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남과 다른 사람과 만나서 아웅다웅하고 맞춰가며 노력하며 살면서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살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할 때 익숙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본인의 성격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부모가 주신 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안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경험을 2번 합니다. 인생에 2번.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이 결혼입니다. 이 사실 맞아요. 결혼은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나보다 더 똑똑합니다. 더 많이 풍성한 재능을 갖게 돼 있죠. 또 한 경우가 언제냐면 그게 직장 생활이에요. 네,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할 때 상사와 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보면 그래요. 그 부부도 이혼 사유 가장 1위는 성격 차이고요. 직장 다니다가 그 직장을 떠나는 가장 큰 1위도 직속 상사와의 성격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서 저 사람과 내가 같을 필요가 있을까?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달랐던 사람인데 그거는 그 사람 엄마한테 따지세요. 그 사람 엄마가 그렇게 낳은 거야. 물론 그 엄마도 이렇게 될지 몰랐죠. 그러니까 그 엄마도 몰랐으니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 다른 사람들이 맞춰가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거는 기술을 인격의 기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떠냐고요? 제가 사실 우리 집 얘기는 별로 하지 않죠. 예,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저보다 다 나아요. 저보다 다 우수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내가 다른 것. 처음부터 나와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남편이나 아내가 나랑 다르잖아요. 그 다른 걸 자꾸 찝지 말고 그렇다고 같은 걸 찾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요청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요. 제가 애를 셋을 키우는데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물론 이건 팩트예요.
그 남편분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분도 어떻게 집안일을 도와줘야 될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작은 일을 요청하세요. 집안일을 다 도와주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아주 남편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요청하세요. 뭐라고요? 뭐 할까요? 쓰레기 좀 버려줘 자기야, 이렇게. 아이 하나만 좀 데리고 나가서 놀아줘, 이런 것. 주말에 뭐 3시간만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줘, 이런 것도 요청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요청을 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 그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길거리에서 쓰러지거나 그랬을 때, 누가 좀 119 좀 불러주세요 라고 100번 떠들어도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요, 저기 있는 안경 쓰신 모자 쓴 아저씨 119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사람 119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작은 거, 너무 큰 거 요청하면 안 되고요, 아주 작은 걸 요청해 주세요. 아주 작은 걸 요청해 주세요. 제가 어떤 그 독서 전문가인 분에게 들었는데, 남편이 책을 안 읽었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처음부터 독서를 좋아하신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이분도 맨날 텔레비 보고 그냥 집에 있던 그냥 아줌마 같은 주부였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모두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애들이 인간 같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럴 거면 책 읽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무식하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안 그러면 남편에게 진짜 하루에 5분만 책을 함께 읽자고 요청하시라고. 아니면 책을 읽는 척이라도 아이들 앞에서 하자고 요청하시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까짓 거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까짓 거 내가 못하냐. 그러고 했대요. 그래서 5분을 했대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잘 들으세요. 5분을 읽었잖아요. 쓰레기 버려줬잖아요. 아이들과 놀아줬잖아요. 이거 작은 일이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일을 크게 보고 칭찬하세요. 크게 보고 칭찬하세요. 근데 칭찬하는 얘기 어떤 얘기냐면, 칭찬의 요령이 있어요. 칭찬의 요령은 그 남편이나 아내가 했던 행동의 팩트가 뭐죠? 실제 있던 사실,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이렇게요. 자기 힘들었을 텐데 그 마음을 좀 받아주고, 내 말을 듣고 쓰레기 버려주어 내가 너무 감사해, 이렇게요. 힘들었을 텐데, 귀찮았을 텐데 아이들과 1시간이나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어 내가 엄마로서 너무 뿌듯해, 이런 감정. 그러니까 팩트와 감정을 칭찬에 담되 소소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까짓 거 내가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독박육아느라 하기 힘든데 그거 쓰레기 하나 이러면 남편 안 바뀌어요. 이거는 지혜롭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라도 그분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크게 뻥튀기 하세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음악을 해서 지휘는 좀 하는데 음식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신혼 때 음식을 잘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았거든요. 학교 때 결혼했기 때문에, 학생 때 결혼했으니까. 음식을 못했는데 식구들이, 우리 엄마는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도 눈치가 보이는지라고 어떻게 음식을 못하는데. 근데 내가 기억에 그때 아마 양파 샐러드인가 이걸 아마 어디서 보고 했나 봐요. 여러분, 양파로 샐러드를 하면 말입니다, 양파가 덜 익으면 아주 맵습니다. 그 양파 샐러드가 나왔는데 사실 솔직히 맛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맛있다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죠. 물론 일주일 동안 양파 샐러드만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자꾸 하기 시작해요. 요즘은요, 이제 지금은 나이가 먹었어도 그래도 오늘 아침에 직접 한 김치를 제가 먹고 나오면서 제가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여자분들이 다 음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나하고 다른 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주 작은 것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크게 확장하세요. 이거는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요, 고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 고객한테 요청하세요. 너무 큰 거 말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거 요청하세요. 그리고 요청한 거 해주면 크게 칭찬하고 감사해 주세요. 어때요? 가능하시겠죠? 그죠? 예.
자, 많이 듣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네. 매주 화요일 날 라이브 방송 잘 듣고 계십니까? 예. 라이브 방송 그냥 듣지 마시고요.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시고 카페에다가 이렇게 남기기도 하시고 자꾸 남겨야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라이브가 13회까지 끝났는데 매주 화요일 날 할 겁니다. 지금 하실 분들은 줄이 쫙 줄 서 있는데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성공하지 않더라도 성과와 성장하신 분들을 모실 거고요. 우리는 그분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미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자존감만 떨어져요. 하지만 정말 갭이 작은 사람들은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하나씩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환의 10분 경영 유튜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